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던 평택과 하남 등 험지 전략 공천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공천에서 가장 핫한 남자로 떠오른 김용남 전 의원과 선당후사의 표본인 이광재 전 의원의 승리의 비책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또 부산 북갑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한동훈을 꺾은 하정우 수석의 기세까지 민주당의 승리를 향한 역대급 반격,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네. 지금 공천 결과가 슬슬 나오고 있어서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써주시는데요. 하남갑의 이광재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평택을은 김용남 전 의원이 받았다라고 저희가 합니다. 예측한 대로 다 됐네. 그러네. 야,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한참한 이야기들에 대한 단일화 안산갑은 가능성과 김남국이 그리고 됐구나. 안산갑은 김남국.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이거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지역구로 지역 비례로 했거든요. 이광재 지역구가 판교 그 예. 분당 갑이에요. 예. 제가 그 살거든요. 아. 하남까지 25분이면 가요. 예. 평택까지는 45분 걸리거든요. 아. 그리고 김용남 의원이 원래 8달인데 수원 8달. 예, 맞습니다. 8달에서 하남 가는 것보다는 평택 가는 게 지도를 댔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저딴 평론하고 앉아있냐고 그래. 욕 엄청 얻어먹었거든 제가. 근데 김용남 전 의원이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송영길 전 대표까지 얘기를 하면 선당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천희 대표 얘기했어요. 예. 이 선당호사의 표본을 세우겠다. 이광재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용남 전 의원도 그러고 사실 평택을에 가는 게 김용남 전 의원에게는 희생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예. 민주당에 오셔가지고 당이 원하는 부분들이 희생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에 간 부분. 이광재 전 의원 마찬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도 연수각 가는 거는 선당호사 2예요. 예. 지난번에 그 개항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양보를 하고 갔을 때도 선당호사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교통정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안산갑이 김남국 전 예. 의원이 됐는데 뭐 안산에서 했으니까 단원을 해서 근데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좀 여러 가지로 조금 당내에서 왜냐하면 의원 72명이 예. 김용 전 부원장 출마 예, 일단 요청을 서명을 하면서, 했었단 예,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갈등의 구조로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더 교통 정리해 줄 것 같아요. 김용남 의원 어쨌든 굉장히 희생적인 큰 결심. 수용을 큰 결심을 한 했어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제 두고두고 큰 결정을 한 것이다. 나중에 이제 결과 예, 당선될 예. 수도 있고 이제 안 될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앞으로를 위해서. 예, 민주당에 안착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김용남이 최고의 카드예요. 오. 이광재나 다른 사람 예컨 송영길도 얘기됐었잖아요. 김남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약에 지금 평택에 넣으면 조국 대표하고 그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김용남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기 갈 길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 그러니까 뭐 단일하고 민주당이 예. 단일화 같은 그런 뭐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요. 네, 김용남 의원 여러 번 평택을 가도 손해볼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당이 희생하라고 해서 했죠. 그리고 2028년에 총선이 열려요. 이거 아하. 재보궐이에요. 예. 1년 반밖에 안 돼서 부담 없이 뛰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당이 희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오. 왜냐? 국간 열쇠는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에 김용남 전 의원은 평택을이 힘들긴 하겠으나 사실상 전혀 손해볼 그런 선택은 아니지 않았을까. 잘하셨다. 평택이나 뭐. 아니, 수원역에서 가까워요. 기차 타면 20분이면 가까워요. 20분. 평택 사람들 수원 사람 오길 바라지 뭐. 출퇴근해요, 출퇴근. 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댓글창에도 김용남 의원 응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쇄도하고 네, 있는데 응원합니다, 저도. 네, 후원 계좌 빨리 열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용남, 진실님은 평택, 가남, 네. 갔네. 가남이 아니라 갔네. 네, 그리고 평택 용남 오남? 형은 국힘표 뺏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와, 그러면 이제 이 평택이 정말 뜨거워질 것 같네요. 조국 조국 대표와의 대표가 정면 승부. 불이타를 맞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불이타.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어렵다. 비슷하고 예. 붙일 가능성도 없고 좀 보수적일 수도 예, 있고 예. 거기서 온 사람이고 뭐 이런 등등에 봤을 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갸우뚱하지 않았을까 예. 이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끝으로 이야기로 좀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은데 김용남 전 의원과 조국 대표의 단일화 가능성을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때는 가능성이었던 거 이제는 정말 이제 둘이 붙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한참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에서 과거 행적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상 그 단일화를 불투명하게 봤기 때문에 예. 되지 않을 것 같고 여전히? 김용남 전 네. 의원이 저기 갔을 때 단일화하려고 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37일 정도 남았는데 저기 가서 뭐 단일화예요?
단일화하러 내가 지금 불쏘시개로 갔다. 그것도 김용남 전 의원한테는 좋은 게 아니라서 완주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카드라고 봅니다. 야. 저는 다자구도로 계속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다자구도 오늘 갈 얘기한 것처럼 김용남이니까. 예, 5명이 쭉. 5명 다. 야. 한교안 부정하면서 그냥 쭉 갈 수도 있어요. 한교안 또 뭐 하라고.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이번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본인이 민주당 후보로서의 메시지를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걸 최대한 이 국면에서 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수정당에서 진보정당으로 넘어왔다라고 야. 하는 것을 알리는 거 아마 최고 목표로 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뭐 단일화 여부는 개인들의 같은 논의는 뭐 만약에 이제 조국 대표랑 김용남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와서 네. 했을 땐 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야. 네, 근데 초반부터 만약 격차가 크면 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그러게요.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조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님이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도 본인이 이제 오민시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50 넘어서 민주투사가 된 시장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민시. 본인의 국민의힘에 있었던 행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50 넘어서 바뀌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이 하시던데. 이름이 용남이라서 평택으로 갔어요. 아하. 용인 남쪽. 용인남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용북이었으면 하남으로 갔을 텐데. 네, 하정우 부산 북갑 출마 가시화. 네, 결국 출마로 가닥이 잡혔다는 거네요. 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이 오늘 아마도 사의를 표명하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하 수석은 2시간 정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출마를 논의했는데 정 대표가 적극적으로 출마를 설득을 했고 하 수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의 이재명 대통령 접견 일정에 함께 배석하는 것을 끝으로 거취를 정리한 다음에 출마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소속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추세표를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 수석까지 총 3파전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운수 청와대 대변인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 1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르면 29일에 하수석과 전 대변인의 인재 영입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정우 수석의 결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까지 한 3주 정도 됐나요? 그래서 하정우 수석의 그 거취 때문에 상당히 많은 뉴스가 소비가 됐었는데 이제 결국 북갑에 출마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하는 것은 상수가 됐고 뭐 그동안의 여러 혼란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이제 하정우 수석이 본격적으로 예. 이제 정치인으로 데뷔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저는 그 능력을 입증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나 이제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된다면은 예. 이게 단일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변수가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도의 면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사실 그 주말에 일요일 날 그 구포초등학교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거기서도 그 박민식 후보 측과 또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굉장히 지지자들 간에도 날선 모습들을 보이고 했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단일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 그래요? 라고 저는 네. 보고 있어서 만약에 3자 구도가 된다면은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그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하정우 수석이 출마한다면 예. 저는 소위 말해서 승리를 위해서 예. 최선을 좀 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도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좀 정치인으로서 또 출마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뭐 아무래도 중량감 있는 그 정치인이라고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연차는 짧지만 예.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또 당의 대표까지 지내고 왔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는 그래도 경력으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그래도 큰 인물이다라고 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경력을 거쳐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정치력을 갖느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에게 지금 부여된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요구되는 그 스펙에 따른 요구되는 바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췄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지역 선거는 처음 치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의 소위 말해서 지역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좀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좋은 상황님이 차지호 의원 AI 수석 후임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소문일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아마 관련된 소문이 있다 보니까 오늘 차지 의원이 직접 본인의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을 지키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좀 더 뜨거운 지역은 평택을인 것 같거든요. 도통 민주당의 전략 공천이 누가 가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앞으로의 오자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 오자 이제 구도 혹은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시니까 먼저 좀 알려주십시오. 이 전략공천 오늘 발표하고 누가 됩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좀 들은 바로는 김용남 의원도 평택은 별로인 것 같고 아, 하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하남에서도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예, 뭐 이광재 전 의원도 평택은 좀 손사래를 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용전 부원장만 있는 건데 예, 사실 조국 대표하고 이렇게 겨뤄서 가는 것들이 정치적 부담이 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평택을의 그 전략 공천하는 게 가장 좀 늦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하남부터 정리하고 갈까? 하남부터. 네. 아, 하남은 먼저 나올 것이고 네. 평택은 가장 마지막에 나올 네, 것이다. 하남은 벌써 이제 예. 한 3명 정도를 민주당 내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으니까 예. 네, 일단은 거기부터. 저도 막 할까요? 계속 여쭤는 봐요. 오, 다들 취재를 열심히 하시네요. 궁금하잖아요. 예. 다 알던 사람이고 방송도 같이 하고 이광재 지사도 마찬가지고 예. 물어보면 다 공이 평택을보다는 하남 갑 쪽에 관심을 갖는 것 음. 맞더라고요. 뭐 김용남 의원은 뭐 용남, 하남, 가남 뭐 이런 예. 그 정도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전략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광재 지사가 거기 간다는 건 상상하기 좀 어렵고요. 평택에. 예. 예. 그렇다면 김용남 전 의원이 가장 그래도 근사치가 아닌가. 이제 본인이 이제 오케이 하냐 안 하냐인데 다자구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또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광재 지사는 그 관계성이 있거든요. 조국 예. 대표하고. 그래서 좀 어려워한다면 김용남 전 의원은 그거보다는 좀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본인이 오케이 하면 저는 갈 수 있다. 예. 근데 그 단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계속 제가 물어봐도 모른다 계속 답변을 하셔서 저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면은 네. 바로 공천해버리지. 예. 방송 중에 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제 조사가 오늘 나왔잖아요. KSY에서. 예, 예. 그래서 ARS 방식으로 치러져서 오자 구도를 민주당 후보를 이제 김용 후보를 전제하고 또 김용남 후보를 전제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조국 대표가 뭐 1위를 차지했고 20% 이제 중반대 예. 김용 후보랑 했을 때는 25.4 조국, 김용 19.1, 유이동 18.4, 황교안 13.3, 김재현 11.1. 다 두 자리네요. 야, 진짜 이제 치열하네요. 나는 이런 황교안 깜짝 놀랐어. 대한민국에 이렇게 두 자릿수 5명이 나왔는데 두 자릿수 이상인 조사도 제가 거의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그러니까 지금 4위, 5위 후보도 한 가닥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네요. 이 지역에서. 이제 물론 ARS이기 때문에 높게 나오고 사람 면접원이 하는 거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자릿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게 되면 정치적 관심도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제 지지한다는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예. 있거든요. 이제 뒷부분에 있는 이제 군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와서 1위 후보들과의 격차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어쨌든 핵심은 조국 대표가 1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 진보 진영에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 후보들가 3명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 쏠림 현상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런 경우에 그리고 조국 대표가 만약에 단일화의 뭐 가능성이 있다. 좀 지지율이 낮게 나왔을 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1위를 좀 다른 차이가 나게 1위를 한다 하면은 민주당 후보들이 가서 예. 단일화 안 할 게 뻔한데 그러면 아. 본인이 어쨌든 1위가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비중 있는 인물들이 출마를 하기는 어려운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뭐 김용남 전 의원도 선택을 하기가 예. 김용 부원장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럴 수는 있어요. 다른 데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밖에 없으니 아. 하고 싶으면 하고 말을 마세요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본인이 자발적으로 여기를 선택할 리는 아. 만무한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이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의 이제 팬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아무리 선거 캠페인 잘한다 하더라도 넘어서기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후보들이 열심히 하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여론조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합이 100%라는 거예요. 아, 100을 못 넘는 거예요. 남의 걸 가져와야 누가 된다. 어느 수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뭐 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합은
100%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넘어선다는 게 이게 힘들어요. 어떤 고정적 팬덤을 일정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아무튼 그렇고 지금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 후보가 되면 정해졌어요. 정해졌나요? 네. 예. 예. 워낙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했다고는 하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1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또 황교안 후보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이례적인 지지율 분포. 그렇네요. 네, 복잡한 상황. 이렇게 나온다는 걸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유이동한테 좀 더 가지 않을까. 이게 아마 유이동을 확정되기 전에 이제 예측치로 아마 조사했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지금 유이동이 됐으면 조금 더 받고 황교안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황교안 인지도 높지만 네네네. 아마도 국민의힘 후보를 황교안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예, 예. 인지도가 훨씬 예, 높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봐도 방금 우리 박지원 변호사 얘기한 대로 약간 이제 좁혀지고 사람 면접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 면접원 조사 큰 방송사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예.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런 경우 되면 약간 정리되는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출발점엔 이 정도의 분포로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민주당도 민주당인데 조국 혁신당 대표로 나온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갤럽 조사에서 똑같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처럼 했거든요. 좋게 보냐 좋지 않게 보냐 출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좋게 본다가 전체 평균 28인데 상대적으로 경기만 보면 32가 좋게 본다 얘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좋게 본다만 보면 된다라고 그것만 하셨는데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 지금 이제 딱 그 선 있다. 같아요. 예. 저는 한동훈하고 둘 다. 좋지 않게 본다라는 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조국 대표나 팬덤 정치인이잖아요. 이 보수 진보로 떠나서.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 부산 북갑에서 나오는 거 좋지 않다고 평가 높잖아요. 조국 전 대표도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 유권자들이 바라는 건 이용자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일꾼들을 부려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본인들을 이용해 먹는 느낌이야.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서. 그게 저는 이 부정평가를 높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요. 그냥 옛날처럼 70년대, 80년대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 좋아 이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꾼론으로서 다가온 게 아니라 그 속내가 당신들 우리 지역을 발판 삼아서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나 조국 대표에게 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또 캠페인은 그렇게 지역에서 특히 재보궐에서는 그렇게 안 먹힐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튼 이제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지역에서도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지지율 분표라면.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예. 같거든요. 좀 전에도 우리 윤영 설명해 주시겠지만 아니 이게 지금 조국 대표가 인지도상으로 조금 높아졌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면 이 정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재현 후보도 이 정도 나올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본격되면 예. 다들 최대치를 찍고 내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야, 우리 당세가 또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단일화 가능할지. 아. 민주당 후보가 바라는 거는 유이동인 보수층에서 많이 올라올 그럴 때는 단일화 원하지. 안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굳이 또 단일화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여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게 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 진짜로. 그러니까 극보수부터 극장, 극자는 죄송합니다. 아주 좋은 진보까지 이게 다 있는 이런 선거구가 지금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보통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후보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세게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민식 전 장관을 그렇게 공격하는 메시지 별로 안 내던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김용남 전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굉장히 공격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이게 단일화가 될 수 있나 후보가 되더라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마 그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고 아마 전략적으로 세게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어쨌든 단일화 대상인 경우에는 되게 존중하는 모양새를 하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평택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고 예, 유이동, 황교안 그러면서 이제 1위가 되게 되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랑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또 2차로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이제 뭔가 키를 잡고 이렇게 이제 하는 구도가 일단은 그려지긴 하거든요. 와. 근데 굉장히 이제 긴 시간, 긴 여정이 될 것 그렇네요. 같긴 한데요. 지난하게 어쨌든 지금
한 곳이 되면 다른 쪽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단일화는 국민의힘과 지금 자유와 혁신이라고 하는 당의 단일화는 가능합니까? 사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고 지금 유이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좀 거리가 먼 분이잖아요. 이 정도가 10몇 프로 나오면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한 자리 아주 극소수로 나올 것 같거든요. 야. 그래 되면 단일화에 모르겠습니다.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론 다 이제 어떤 정당에 계신 분들은 이제 소신을 갖고 지향하는 가치가 분명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먼저 되는 것이 요즘에는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보수 정당의 확산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고 예. 보수에 계신 분들은 각자 나름의 이제 가치들이 있지만 진보 정당의 당선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 예, 그런 예.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제 단일화 가능성들은 가능성은 있다.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지는 않겠으나 낮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 야당을 오래 한 시절은 특히 야권 연대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랬죠. 예. 뭐 야사자 뭐 연대 후보, 오자 예. 연대 후보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래야만 그나마 이길 수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보수가 강했으니까요. 근데 평택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상상하면 진보 연대밖에 없어요. 아. 야권 연대는 없잖아요. 예. 민주당은 여권이기 때문에 여권 위주로 해쳐모여가 아니라 조국 대표는 야권의 이제 진보적 성향의 야권 대표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진보 연대로 하자.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 그거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당내 당원들이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왜 연대를 해? 그거는 연대를 한다면 야권 연대. 예를 들면 김재현 후보나 뭐 조국 대표나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표를 더 얻어가려는 정도는 하지만 민주당 거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다만 이제 자유혁신과 유이동 의원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나. 아니 국민의힘이 그렇잖아요. 지금 유이동 전 의원의 입장은 좀 아니 다를 수 있습니까? 유이동 의원이 네. 아니라 그 당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장동혁의 핏줄이 흐르는 것은 네네. 윤어게인이고 거기 포함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급해지면은 당의 명령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좀 보여요. 드리면요. 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을 낙점을 했습니다. 참고로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는데 그날 밤에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꿔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여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가까스로 구속을 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뽑힌 날에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는데 정청래 대표 등의 민주당 지도부가 집결해서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원래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5월 14일부터인데 이보다 더 빠르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에 빨리 돌입해서 시간을 좀 벌겠다. 이런 계획인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예비 후보로 등록한 순간부터 시장 직무는 정지가 되고요. 서울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저희도 주말에 김연희 기자가 대구에 취재를 가서 지금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김부겸 후보 사무실에. 좀 대구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구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선거인 게 맞고요. 무엇보다도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의원이 이제 드랍을 선언했기 때문에 예. 이 구도가 이제는 1대1 구도로 정해진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추경호 후보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내란 어게인, 윤 어게인 후보가 이제 네.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구도가 단순화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후보로서 이 내란과 좀 밀접해서 지금 그 특검에서 그렇죠. 재판까지 재판까지 받고 예, 있는 예. 인물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국민의힘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게다가 최근에 이 장동혁 대표가 방미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예. 이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1대1 구도라서 민주당에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동시에 후보 자체가 추경호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전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인물론을 가지고 또 발전론을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선거다. 다만 이제 결집이라는 것은 늘 남아있는 그러게요. 변수라서 예. 저는 김부겸 후보도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은 이번에 대구시장 당선되면 역사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좀 쓰여지기를 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순히 정파의 문제를 넘어선 어떤 김부겸의 도전이라고 하는 게 눈길을 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제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후보가 예. 만약에 당선이 되면 오. 이게 민주당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잠재적인 대선 주자 예. 반열에 올라가는 것도 맞고 또 민주당의 체질을 음. 상당히 과거의 관성적인 체질에서 이제는 좀 더 확장적이고 실용적인 모습으로 그 바꿔낼 수 있는 예. 적임자라고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로도 이건 역사지만은 아마 민주당에도 상당히 큰 변화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결국 대구 선거의 변수로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여전히 이진숙 전 위원장인 것 같거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또 일각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장도혁 대표한테 힘 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말도 있던데 지금은 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예. 이틀 전에 이제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을 한 뒤로 오늘 처음에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여전히 대구가 좌파에 장악되는 것을 막는데 할 수 있는 힘을 모든 힘을 보태겠다. 아하. 라면서 사퇴 기자회견을 다시 올렸습니다. 오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최고위가 끝나고 박성훈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추경호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비계되는 그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의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니까 당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진숙 위원장은 좀 아직도 들떠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수석 대변인이 긍정적이라고 말할 정도면 거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진수 후보는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예. 이제 컷오프 당하면서 계속 무소속 출마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왔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제 출마를 포기하면서 결국에는 예견된 수순대로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인 달성군 쪽으로 가서 이제 아마 재보궐 선거를 뛰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예상대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또 오랜만에 좀 개혁신당 소식도 있다고요? 네, 정말 오랜만에 개혁신당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조응천 전 의원이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기득권 양당 후보 말고 정말 찍고 싶은 사람은 저밖에 없다 라면서 경기지사 후보로 방금 묻으셨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은 네. 자기가 없다고. 네. 네, 그러면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시절에 공직기관 비서관을 지낸 뒤에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입당해서 경기 남양주 갑에서 재선을 했는데 친명계와 대립을 하다가 다시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 전 의원이 거기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똑같이 경기 남양주갑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결국엔 연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좋지 않은 소식도 하나 있는데 개혁신당 정의안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금정구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에 오늘 차량에서 던진 물병에 머리를 맞아 잠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현재는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정치 테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쪽장님이 슈퍼챗 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정우 반드시 당선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김용남을 하남으로 반드시 공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핵심인데요. 그 다음에 신인기를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으로 모셔와서 다음 총선 때 전략 공천에서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본인은 오래된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하시면서 민주당을 젊게 만들고 중도 확장해야지 제2, 제3의 이재명이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니 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제2의, 해주셨는데 제3의 이재명 가능하십니까? 뭐 감사하고요.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 이렇게 당황하시니까. 갑자기 이름이 나올 줄 몰라가지고. 자,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일종의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조응천 후보를 내면서 어떻게 보세요? 특히 경기 서울 중심으로는 이렇게 연대를 하고 다음에 6.3 지방선거 이후에 폐허가 된 보수정당의 재건에 깃발을 든다라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오늘 그 테러를 당한 그 정의안 후보, 부산시장 후보인데 좀 빠른 쾌유를 예. 빌고 또 이런 테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우리가 좀 규탄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개혁신당의 그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김은재 앵커님께 설명해 주신 대로 보통 그런 그림으로 지금 가려고 예. 한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좀 좁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을 앞두고
다 지금 보수 재편 가운데에서 어떤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그림을 다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고 이 조응천 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경기지사 후보로서는 거론되는 분들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 예.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뭐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선거 연대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꿈꾸고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조응천 그 전 의원이 예. 찍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에 제가 아까 조금 저도 모르게 좀 지금 정말 그렇게 말했냐?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예. 결국에는 양당 비토, 그러니까 뭐 네. 거대 양당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불만표가 개혁신당에 오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개혁신당이 그러면 대안 세력으로서 그동안의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면은 당연히 이번에 조응천 의원의 출마가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하. 이제 와서 양당 뽑을 사람 없으니까 나밖에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예.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어필로서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를 하면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내란 세력과 손을 잡았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따로 출마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개혁신당의 표가 국민의힘의 표를 깎아먹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뭐 상당히 저는 뭐 큰 파괴력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배현진, 장동혁, 엉터리들의 소가 미국 갔나? 네, 여전하게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네, 지난 목요일 저녁쯤에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만난 인물이 차관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여전히 장 대표는 사과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토요일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면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린다라고 당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는데 정작 장 대표는 자기 페이스북에 해당 직책의 직급은 분명 차관보 혹은 그 이상이라면서 수석 대변인의 사과를 반박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은 사과를 했는데 당대표가 아니라면서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현진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서 장 대표가 브로커나 로비스트, 엉터리들에 속아서 간 게 아닌가라면서 미국 출장에 억 단위 비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거액이 분명히 소요됐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에게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알릴 의무가 있는데 보안이라는 납득 안 되는 설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는데 당대표가 버틸 수가 있을까요? 뭐 버티긴 하겠지만 버텨도 의미가 없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일 뿐인데 결국에는 방미 논란 자체도 뼈아프지만 갔다 와서 그 뒷모습만 본 그러게요. 우리가 차관보로 알고 있었던 그분이 결국에는 차관 비서실장으로 다 들통이 나고 예. 또 그 다음에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로 치면은 뭐 국장급 정도의 실무 책임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 동안에 미국 갔다 오고 나서도 성과를 보안이라는 이유로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예. 거짓말 속에 다 그 이유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선거 때까지 장동혁 대표가 뭐 사퇴를 하거나 자리를 비우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뭐 장동혁 대표의 공간 자체가 당 내에서도 이제는 더 협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게 드러났다는 거죠?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상황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장동혁 대표를 지키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광한 최고위원은 당의 안정을 흔들고 어지럽히는 이들이 우리 당의 거듭된 전략적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하지만 당 지도부가 무슨 말을 하건 여전히 장 대표의 지역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김승련 논설실장이 장동혁의 버티기, 한동훈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장동혁은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고 오히려 기획작품에 가깝다. 친윤 내지는 언더찐윤 세력이 옹립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퇴할 처지도 아니다라는 해석까지 나온다면서 오히려 한동훈 카드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승리를 거두면 우리의 승리로 가져가면서 장 대표의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는 지독한 역설이 발생한다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동훈이 살면 장동혁이 산다. 아마 둘 다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뭐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해도 예.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예. 이게 발생하면은 정말 대반전 같은 게 되는 건데 이제까지 서로 속인 거, 전 국민을 속인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 척.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어날 수 없는 예. 경우의 수고 이미 뭐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나름의 경쟁 체제로 여기까지 좀 안 좋은 방법이죠. 네거티브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 김승련 논설실장의
본인의 바람을 좀 쓰지 아하. 않을까. 그렇게 될 일은 없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당 대표와 지금 수석 대변인의 메시지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석 대변인이 역할을 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가 지금 좀 엉뚱한 행동들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지금 거짓말 논란까지 와 있기 예. 때문에 그걸 수습하는 역할을 지금 수석 대변인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결국에는 이 부분도 뭐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지금 오라는 데도 없기 때문에 선거 기간 때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당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은 37일 저는 뭐 금방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선거 결과에 그 참패가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이후에는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 부분 가지고 또 아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간단하게 다뤄보죠. 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 시작. 인데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기로 했는데 윤석열 씨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가 구성에 근거가 된 내란 전담 재판부법 자체가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씨 재판은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하정우 수석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한동안은 하정우 수석 출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원내 당선해서 입성하는 게 낫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열려 있는 예. 선택지라면 저는 하정우 수석이 출마 안 하는 게 하정우 수석 개인에게도 좋고 정부에게도 좋다. 네네. 그리고 그 지역 선거에도 저는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예. 그때부터는 뭐 민주당의 또 대표 주자로 북구갑에 출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당선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예. 것이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단일화 여부가 좀 굉장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는 하정우 수석이 나가게 된다면은 예.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 제가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정치인으로서 준비가 안 된 부분 그리고 지금 AI 정책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예.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중간에 중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매우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 화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챙겨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27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서영주, 박지훈 그리고 윤희용 세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27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민심 레이더입니다. 6.3 지방선거 앞두고 민심의 레이더 펼쳐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박진 변호사. 와. 안녕하세요. 야, 워낙 바쁘셔가지고. 아, TV에서만 보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예. 이거 되게 신기하네. 진정한 이 셀러브리티로서 그래. 우리 박진 변호사님. 여기는 하지만, 진짜 연예인이야. 예. 하지만 오늘은 또 TK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실 네, 거라고 네. 제가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종로구청장 예비 후보 우리 서영주 맥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지금 재심의 아이콘이지 않으십니까? 네, 아니, 재심에. 방송 안 한다고 나간 사람이 얼마 됐다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방송하십니까? 아니, 먹고 살아야지. 제가 지난주에 위로 전화를 하면서 그래. 어떠시냐라고 했더니 놀면 뭐하냐. 나와서 열심히 지금 지방선거도 있는데 분석을 해라. 물론 이제 예비 후보신 분도 있지만 내가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이니까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그 사이에 많은 반전이 있어서 이 지역에 지금
공천이 다시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재심되니까 아마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와. 방송 못 할 수도 있어요. 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십시오. 이 자리가 터가 좋거든요. 예, 터가 좋아요. 여기 김용남 의원님도 앉으셨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뭐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가끔 나와서 분석할 수 있죠. 예, 좋은 기운 많이 아, 받아가시는 이런 것도 한번 됐더라고. 예. 예, 설표님이 종로구청장 어떻게 돼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개인 비리 문제가 드러나서 지금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민심 레인더 하기 전에 오늘 벌써부터 뜨거운 지역의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부산 북갑의 하정우 수석이 아직까지는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이 정도면 출마한다라고 보고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한 번 더 돌린 것 같은데 보니까 하정우 수석이 1등을 했습니다. 35.5%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28.5%, 박민식 전 장관이 26%인데 먼저 이 여론조사의 의미를 윤희용 대표님이 해설해 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요 3자구도 될 거라고 이제 뭐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뭐 한 대로 1위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전제했을 때 나올 것이라고 하는 흐름 나왔고 다만 이제 2등과 3등이 이제 엇비슷한 상황으로 나오는 가운데 이제 합치면 이제 뭐 보수 후보들이 합쳐지면 1위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가능성 예. 보여주는 이제 요 구도가 다들 예상했는데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 보자면 1위니까 일단은 이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단일화를 저쪽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뭐 우려 내지는 시각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2, 3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팽팽한 경우가 있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제 두 명의 후보가 단일화 할 거라는 가능성도 있고 예.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 박민식 후보가 공천이 될 경우에 예. 당에서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요청을 한 것이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 예. 뭐 그렇게 보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2, 3위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하잖아요.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 그런 경우는 붙어 있네요. 단일화 가능성을 또 높이는 요인도 되기도 해요. 아하. 왜냐하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서로 내가 그러니까 한번 해서 해보겠다.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당을 설득하거나 예. 이렇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이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여론조사가 흥미진진하네요. 진검승부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하정우 수석은 이렇게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출마한다고 봐야 되고요. 예.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출마를 계속 예상하고 아마 한 행보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봤을 것 같아요. 누가 나올지, 박민식 나올지 안 나올지, 대진표를 단일화 될지 봤다. 안 될지 예. 여기도 좀 정해진 상황이잖아요. 예. 결국은 진검승부인데 이 보수층의 단일화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 단일화 여부. 글쎄요, 뭐 제가 좀 들은 바에 따르면 뭐 이거 맞는 말인지 몰라도 단일 안 하는 걸 조건으로 나간다는데 네.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 후보자가 마지막에 후보자 마음 마음이죠. 바꾸면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야, 이번 선거 진짜 다이나믹하겠네요. 진짜 볼만할 것 같아요, 여기는. 예, 네. 실제로 선거를 뛰어본 사람 입장에서 저 여론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안 뛰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종로구 주민이 오셔가지고 예. 뽑았다고 댓글 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요. 많이 예. 뽑았어요. 예. 많이 뽑으셨는데 일단 뭐 제 얘기보다는 부산 북갑이 흥미진진했죠. 하정우 수석의 출마 여부를 놓고 뭐 방송국에서 거의 뭐 점을 찍자. 나간다 안 나간다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하정우 수석의 출마 여부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하정우 수석이 나간다는 어떤 입장을 좀 강하게 인터뷰 나와서 피력을 하다가 사실 그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수석을 설득하는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뭔가 딴지를 거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오해가 생기면서 세모가 됐어. 예. 그런데 하정우 수석이 그 부담감을 이기고 네모를 만들었어요. 오. 왜냐하면 자기가 접질 않아.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 대통령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 이렇게 꼬임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하고 인터뷰를 안 해야 되는데 인터뷰는 하는데 안 나간다고는 안 해. 그러니까 네모가 된 거지. 예. 근데 사실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이게 점점 나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오해를 했던 부분이 풀려가면서 예. 결국엔 나가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오. 청와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표를 빨리 이제 즉각 이제 수리를 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청 간의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명확하게 하정수석 가는 것은 뭐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고 저는 박민식 의원은 말씀한 대로 이거는 단일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의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예. 아니 흙이 아니라 외국에 선거 끝날 때까지 다시 나가지 않는 한. 이 단일화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자 구도로 저는 박제돼서 가는 구도다. 예, 예. 단일화는 없다. 근데 요새 지금 장동혁 대표 말을 아무도 안 듣고 위신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당대표니까 꽝꽝꽝해서 해당 행위 너 저기 후보직 사퇴시킬 거야. 그건 할 수 있거든. 아, 이제 그렇기 할 때문에 거예요, 장동. 결국은 3자 구도로 쭉 갈 3자 구도로 것이다. 갈 거예요. 장동혁의 목표는 사실은 선거 승리 그럼. 그거보다는 한동훈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가고 이 얘기도 뭐 좀 이따 하겠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각서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거 당 내가 했던 그 공천 줘도 뺏을 수 있다라는 얘기. 예. 실제로 대통령 선거 때 전날 뺏을 뻔했어요. 아, 그랬죠. 근데 또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법원이 또 바로 잡았죠. 예. 예. 그거 가능성이 없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도 아마 느끼지는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이 조사에서 일반 조사에서는 아까 이제 지지율 나온 대로 35.5% 하정우 수석이 이제 1위였고 한동훈 28.5, 박민식 26.0이었잖아요. 그 오른쪽 보시게 되면 적극 투표 의향층이라고 예. 나 반드시 투표하겠다. 투표 의지가 강한 분들 대상으로 이제 지지율을 다시 한번 살펴본 데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당 후보가 이제 44.3%로 올라가요. 한 10% 포인트 가량. 그런데 보수 후보들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아. 원래는 이제 어르신들이 투표 의지가 높기 때문에 보수 후보들이 옛날에는 이런 조사하게 되면 보수 후보들이 훨씬 더 올라가는 현상이 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국 다른 조사들도 봐도 보수층에서의 투표 의지가 진보층에서의 투표 의지보다 약화된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지금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는 보수층들의 투표 의지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박민식 후보가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예. 지금 20% 이제 아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포인트를 이것이 또, 예. 뭐 10%대다 이 격차가 커지게 되면 압박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변수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 두 명의 후보가 정말 자율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거 논란이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 이거 계속 이 선거는 뜨겁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는데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평균적으로 높지 않게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제 PK 지역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좀 부정응답을 한 게 56이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긍정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부정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이제 후보로 나가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선이 저는 25 정도라고 보거든요. 아. 거의 같이 가요. 예. 근데 실제로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한동훈 후보한테는 실제로 본선이 되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왜요? 양당으로 결집할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지금 했는 게 저는 어쩌면 이 긍정평가가 한동훈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정도가 아닌가. 근데 이건 지역도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북구가 합은 아니잖아요. 예. 전체로 받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좀 더 받아놔야 되거든요. 예. 좋게 본다가 한 40%는 돼야 뭐가 시작할 되는데 때 깎이니까 더 예. 좀 높게 시작했어야 지금 된다. 25% 이 정도면 더 떨어질 가능성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지표는 아니다라는 아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본인의 선거 캠페인과 맞물려서 부산의 전반적인 보수세의 그 어떤 역전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박형준 후보가 올라간 것도 이렇게 나와 함께 캠페인을 해서라고 주장을 하던데. 본인만의 좀 생각이고 지금 사실은 본격적인 레이스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박형준 시장 후보도 결국은 그 같이 못 갈 겁니다. 지금은 좀 써먹어도 예. 당이 별로 안 좋아할 뿐더러 본격적인 이제 하정우석이 정해지고요. 예. 박민식 이제 후보가 한다면 한동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 그리고 본인이 부산시장 후보 같이 간다고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전재수 후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맥이 안 맞죠. 부산 예. 북구고 북갑이고 부산시장인데 그래서 하면 할수록 캠페인이 안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저는 그렇게 그래서 봅니다. 초반에 이제 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조사에서 2등을 하되 30% 넘어가는 것들이 초반에 좀 나오느냐. 예.
근데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넘지 않다 하면 상당히 이제 뭐 기가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고 예, 예, 초반에 제가 봤을 때 한 열흘 이내에 이제 압도적인 월등한 2등 그러면서 예. 30% 넘는 상황을 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상당히 과제일 거라고 보고 예. 하정우 수석은 이제 양자 대결을 가정해서 원래 상대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최악의 그렇죠. 상황을 단일화 된다는 가정까지 그래서 해야 된다. 양자 대결에서 지금 뭐 이 지역에서 또는 이제 부산시 전체에서 전재수 대 박형준 대처럼 양자 대결에서 우위를 가져가느냐. 아. 이제 전재수 후보가 이 북구에서 얻는 지지율 수준으로 근접하게 가느냐 이제 그것이 과제일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한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전재수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니까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박형준 시장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게 한동훈 전 대표 쪽 주장이긴 합니다. 그거에 이제 저도 어디 가서 이제 이 재보궐선거 나오는 인물들이 예, 예.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그래서 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긴 예, 예. 했었는데 그 근거를 든 것이 지난 이제 부산에서 KBS가 한국 리서치 의뢰한 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전재수 후보가 40%, 박형준 시장이 34%로 해서 6% 가량 이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어들어서 이 조사를 가지고 이제 근거를 들긴 하는데 이 조사의 이제 특성은 재질문을 안 한 거예요. 재질문.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선거조사에서는 재질문을 하는 기관들이 있고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어요. 재질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른 무응답을 많이 얘기해요. 특히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사람 면접원이 한 조사에서 한 24%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재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1위 후보는 좀 더 많이 올라가요. 이제 1, 2위 후보 비율만큼 이게 분배가 되거든요. 그럼 격차가 좀 더 커지는 것인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 조사는. 이 조사기관 뭐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닌데 안 하는 조사기관이어서 안 한 거예요. 한 조사기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사 특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제인가요? 오늘 나온 조사 결과 있어요. 0.2% 차이라고. 예, 그 이야기를 또 요새 오늘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조사는 자세히 또 보시면은 집전화 비중이 25%예요. 유선으로 집에 전화하는 지금 번호. 집전화 비율은 10%가 안 되거든요. 예. 갖고 계신 분들. 근데 이제 집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집전화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오래 산 분들이 집전을 갖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지역 정서와 부합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보수 정서가 강한 분들이 집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예. 경험치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보수 후보들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것 조사 결과가 유선 비율이 많을수록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25%는 상당히 높게 잡은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더라도 뭐 한 10% 이내인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25%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 효과가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방식의 특징을 좀 보면서 여론조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필요가 확실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부산이 좁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정을 어떻게 해야 지금 됩니까? 다 할 건 아니에요. 지금 뭐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조사의 특성들이 뚜렷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 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든 상황이어서 경쟁 구도로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지금 이제 근거로 드는 두 개의 조사가 각각의 개별적 특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른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그 데이터 분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 정치적 상황의 맥락을 보면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이었던 예. 지금 후보죠. 이 둘이 좀 어느 정도 이 맥을 같이 하면서 사실 진보 대 보수의 정치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저는 좀 그게 먹히지 않았는데. 맥을 집으시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거기에 전재수 후보라든지 그 우리 뭐 하정우 수석이 후보가 됐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팔아먹을 수 있는 게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정치 프레임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힘 있는 여당 후보, 니들이 할 수 없는 힘없는 말하자면 야당 후보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고 한동훈 후보가 지역에서 이 좋지 않음이 이제 좋은 게 낮고 부정이 높은 이유는 그거예요. 부산 북갑이 우스운 곳이 아니거든요.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혼자 부산을 유일하게 지키게 해준 그 곳이고 전재수 의원이 후보로서 부산시장과 그다음에 하정우 수석과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가고 있어요.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 강원도에 하나 있어요.
있죠? 우상호 후보가 있죠. 예, 캐치프레이즈가 대통령이 보낸 그래요. 사람이더라고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대보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보사인데 이 대보사 2가 지금 하정수석이 된단 말이에요. 아 여기도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보낸 사람. 잠시 잠깐 진보 보수 프레임에서 잠깐 뭐 보수 결집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거는 오래갈 상황도 아니고 여기에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아 민주당으로서는 프레임을 그렇게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그럼요. 것이다 힘 이런 있는, 이야기를 예. 또 해주시네요. 그럼 부산시장 선거 판세도 계속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산은 원래 뒤집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산 아직은? 불경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꾸 이게 뭐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고 국정 지지도가 높게 나와서 이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런 데 없습니다. 특히나 불경이나 TK 여기는요. 여론조사로 이기는 데가 아니에요. 막판에 결집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한 땀 한 땀 그 유권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끝까지 다 해야 돼요. 이거 네. 방심하면 이게 결집에 있어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2024년에 말씀처럼 한석만 민주당이 그럼요. 이제 가져갔던 것들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산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 사실.